시계는 시간의 공예이자 손목이 예술입니다. 워치 도슨트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시계를 소개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제작하는 채널도 더더욱 아닙니다. 워치 도슨트는 저라는 개인적인 시계 수집가의 기록이자 제 후대를 위한 해설서입니다. 개인 소장 시계들을 중심으로 브랜드의 철학, 무브먼트와 디자인의 맥락, 그리고 시계가 품은 시대성과 개인의 경험을 도슨트처럼 해설합니다. 전시작품을 큐레이션하듯 시계를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유산을 후대에 계승하려 합니다. 이 기록은 곧 나와 함께한 세월의 아카이브이며 내 시간과 이야기들을 담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설명서입니다. 앞으로 소개할 시계들을 보기 전에 사전 지식을 알고 보면 더 좋을 정보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보는 도구이자 시대를 기억하는 도구입니다. 그 시작은 16세기 귀족들이 들고 다니던 포켓 워치였습니다. 16세기 유럽 종교개혁 시대에 장칼뱅은 화려한 장신구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계만은 실용적 도구로 예외였죠. 당시 금세공업자와 시계 장인들이 중립국 스위스로 이주해 정밀한 시계 제조 기술을 발전시켰고 이것이 오늘날 스위스 시계 산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1차 세계대전 중 병사들의 실용적 필요에 따라 시계는 손목 위로 올라왔고 현대 손목 시계의 역사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970년대엔 시계 산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일본 세이코가 선보인 쿼츠 시계는 기계식보다 훨씬 정확하고 저렴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위스 시계 산업은 무너질 위기에 처했고 이를 쿼츠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위기 속에서 니콜라스 하이아크가 등장합니다. 니콜라스 하이아크는 현대 시계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스와치 그룹을 만들고 ETA 무브먼트를 전략적으로 공급 제한하며 브랜드들이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개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위스 시계 산업은 고급화되며 되살아났고 오늘날의 하이엔드 시계 생태계를 만든 주역이 되었습니다. 시계의 심장, 무브먼트. 시계는 이 구동장치를 통해 시간을 호흡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오토매틱. 손목의 움직임에 따라 내부 로터가 회전하며 자동으로 태엽이 감깁니다. 착용할수록 살아 숨쉬는 감각을 줍니다. 둘째, 매뉴얼 와인딩. 손으로 용도를 돌려 직접 태엽을 감는 방식입니다. 매일 시계를 돌리는 의식은 시간에 대한 애착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쿼츠. 배터리로 작동하며 정확도가 가장 높습니다. 기계식 시계만큼의 감성은 덜하지만 실용성과 편의성은 탁월하죠. 대표적으로 무브먼트 제조사로는 ETA, 셀리타, 미요타, 세이코가 있으며 각 브랜드는 이들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개성과 기술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시계는 용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드레스워치, 얇고 단정한 디자인, 격식 있는 자리에 적합하며 셔츠, 커프산에 잘 들어가는 얇은 두께가 특징입니다.
다이버 워치, 깊은 수심에서도 작동 가능한 방수 기능과 단방향 회전 베젤, 발광 인덱스를 갖춘 실용 시계입니다. 파일럿 워치, 큰 숫자, 명확한 가독성, 장갑을 낀 손으로도 조작 가능한 커다란 용도가 특징입니다. 투 워치, 군용, 탐험 등 극한 상황에서도 잘 견디는 실용 중심의 시계입니다. 레이싱 워치, 크로노그래프, 스톱워치 기능과 타키미터 눈금을 탑재해 모터 스포츠의 감성을 담습니다.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컴플리케이션이라 불리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며 시계는 더 복잡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진화해 왔습니다. 크로노그래프, 스탑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를 말합니다. 타키미터, 일정 거리의 속도를 계산하는 베젤이 있는 시계를 말합니다. 데이트 앤 데이, 날짜, 요일을 알려주는 창이 있는 시계를 말합니다. 문 페이지, 달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의 시계를 말합니다. 퍼페추얼 캘린더, 윤년까지 자동으로 인식하며 날짜 조정 없이 유지되는 기능의 시계를 말합니다. 뚜루비용, 중력의 영향을 보정해 정확도를 높이는 고급 기술이 들어간 시계를 말합니다. 잠시 감상해 볼까요? 미닛 리피터, 버튼을 누르면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의 시계를 말합니다. 이것도 같이 감상해 볼까요? GMT, 여러 시간대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시계를 말합니다. 그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독립된 GMT 엔지로 24시간 단위 시간 표시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주요 도시명이 있는 다이얼 구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전 베젤을 통해 시차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컴플리케이션은 기능 그 자체보다 시계가 담아낸 인간의 기술력과 철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트랩은 시계의 분위기를 결정짓습니다. 브레이슬릿, 금속 재질이며 내구성과 포멀함을 겸비합니다. 러버 스트랩, 내열성과 방수에 강해 스포츠워치에 적합합니다. 가죽 스트랩,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우며 소재와 가공, 염색 방법에 따라 형태가 다양합니다. 나토 혹은 줄루 스트랩, 나일론 소재이며 밀리터리 감성과 캐주얼한 개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시계 생활 중 빠질 수 없는 줄질, 스트랩 하나만 바꿔도 시계는 완전히 새로운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계 브랜드는 크게 다음과 같은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스와치 그룹, 리치몬드 그룹, LVMH 그룹, 나라별로도 일본 브랜드와 독일 브랜드가 있는데, 일본 브랜드의 경우에는 세이코, 미유타, 오리엔트 등이 있고, 독일 브랜드에는 노모스,
글라슈테 오리지널, 랑에운트 제네 등 글라슈테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또한 독립 브랜드가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 그룹에 속하지 않고 자신만의 철학과 제조 시스템을 가진 브랜드를 독립 브랜드라고 부릅니다. 마이크로 브랜드가 있는데요. 소규모 제작자 중심으로 유통과 마케팅을 직접 운영하며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시계를 마이크로 브랜드라고 합니다. 각 그룹은 저마다의 기술력과 정체성을 가지고 시계의 다양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시계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무브먼트 유형입니다. ETA, 가장 널리 쓰이는 범용 무브먼트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스와치 그룹 이외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무브먼트가 되었습니다. 셀리타, ETA 특허 만료 후 유사하게 제작된 고품질 무브먼트입니다. 미요타, 일본 시티즌 그룹의 실용적이고 강한 무브먼트입니다. 세이코, 기계식부터 스프링 드라이브, 쿼츠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흔히 녹용 무브먼트라고 불리는 NH 무브먼트가 중저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하우스 무브먼트, 각 브랜드 고유의 기술력으로 제조한 무브먼트이며 주로 고가 브랜드들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독립 제작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시계의 영혼입니다. 그것이 어떤 리듬으로 시간을 걷는지 아는 것은 시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시계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용어들. 크라운, 시간 조정과 태엽 감기를 위한 조작부를 뜻합니다. 다이얼, 시계의 얼굴, 시간을 읽는 창이죠. 무브먼트, 시계의 구동 메커니즘을 뜻합니다. 러그, 케이스와 스트랩을 연결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세컨즈, 초침 또는 초를 표시하는 서브 다이얼을 말합니다. 베젤, 다이얼 외곽의 회전 테두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로터, 오토매틱 시계의 태엽 감는 반원형 무게추입니다. 파워 리저브, 태엽을 감았을 때 작동 가능한 시간을 뜻합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고급 시계에 쓰이는 긁힘 방지 유리를 말합니다. 케이스백, 시계 뒷면, 시스루백은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용어들만 익혀도 시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시계를 오랫동안 함께하기 위해 꼭 기억할 생활 팁들입니다. 첫 번째, 오버홀. 기계식 시계는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주기로 오버홀을 받아야 윤활유가 마르거나 부품이 마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일이 좋아져 관리만 잘 되었고 오차가 심하지만 않다면 8년에서 10년까지는 거뜬히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계 보관. 시계는 습기와 자기장, 그리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 스트랩은 닦아서, 가죽 스트랩은 건조하게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시계 근처에 자성이 강한 물질이 있다면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와인더 사용법.
오토매틱 시계를 보관할 때는 와인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수는 시계 스펙에 맞춰 설정해야 하며 과도하게 돌리면 무브먼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와인더에는 장기간 차지 않는 시계는 사용하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네 번째, 용두 조작법. 시계의 용두는 시계를 벗은 상태에서 조작해야 합니다. 특히 조작 후에는 용두를 반드시 잠궈서 수분 침투나 먼지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용두는 너무 세게 닫거나 헐겁게 닫으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적절한 선에서 감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시간대 조작 금지. 밤 9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시계 내부에는 날짜 변경 메커니즘이 작동 중입니다. 이 시간대의 날짜를 조작하면 기어가 손상될 수 있으니 꼭 피해주세요. 여섯 번째, 충격 방지. 시계는 정밀 기계입니다. 강한 충격은 밸런스 휠이나 무브먼트 전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운동이나 격한 활동 시에는 반드시 벗어주세요. 일곱 번째, 쿼츠 누액주의. 쿼츠 시계의 배터리를 오래 방치하면 전해질이 누액되어 내부 회로가 부식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다 닳기 전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세요. 여덟 번째, 폴리싱 주의. 시계에 기스가 많이 났을 때 새 것처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폴리싱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계는 폴리싱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표면 처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 코팅이나 샌드 블라스트 마감은 한번 흠집이 생기면 복원이 어려우므로 착용 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계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함께 나이 드는 동반자입니다. 이제 시계의 세계에 입장할 준비가 되셨나요? 워치 도슨트는 단순히 시계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시간, 철학, 그리고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다음 에피소드부터 제 손목이 시계 한 점 한 점의 이야기, 그리고 느낌을 도슨트처럼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시계들은 우리의 시간에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남길까요? 지금까지 워치 도슨트였습니다.